어느덧 확률까지 공부를 끝내고 우리가 통계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단원이었어요. 즉 경우의 수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듯이 통계 단원 역시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나 확률 단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먼저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단원부터 복습을 철저히 하신 후에 통계 단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은 통계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 이산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른 값과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이 정해지는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만 읽으면요. 확률 변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보다 요 밑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뭐다? 함수이다 이겁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따로 써야 되겠구나. 요걸 지워버리고 여기까지만 공역이 실수 전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함수이다 요렇게 그죠? 네. 자, 결국은 뭐냐 하면 확률 변수는 뭐란 얘기야? 확률 변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예요. 이렇게 봐도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보는 겁니다. 예를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헤드, 그 다음에 헤드 테일, 그 다음 테일 헤드, 그 다음 테일 테일 네 가지가 있겠죠. 요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 실수 전체 중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떤 실수의 이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대응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야. 즉 각각의 표본 공간에 대해서 앞면이 나온 개수 있잖아.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h는 2로 대응을 하겠죠? 앞면이 2개니까. 그 다음 ht는 앞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1로 대응을 할 거고요. th도 1로 대응을 할 거고 tt도 0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따라서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러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는 이러한 대응 관계에 의해서 각각 2, 1, 0으로 대응이 됐단 말이야.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확률 변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함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함수인데? 그러면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공역으로 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가 어디에 대응시키는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다 라고. 왜? 예를 들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hh는 0으로 ht와 th는 여전히 1로 그 다음 tt는 2로 대응이 되는 또 다른 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확률 변수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 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이산이란 말 있잖아요. 이산이란 말은 이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랑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이산 가족은 어떤 가족이야?
떨어져 있는 가족이지. 그지?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떨어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다음에 붕 떨어져서 1 다음에 붕 떨어져서 2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이게 왜 떨어져 있어요? 0 다음엔 1이고 1 다음엔 2인데? 그게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그랬거든. 그지? 그런데 이 표본 공간이 대응하는 값들을 보면 다닥 실수 전체 중에서 0, 다음에 1, 다음에 2 이렇게만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0과 1 사이에 실수가 몇 개인데?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0과 1은 떨어져 있는 수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의 의미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 있냐면요. 딱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확률 변수를 하나씩 세는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보면 됩니다. 자, 0, 1, 2라는 것은 마치 개수잖아. 개수는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셀 수 있는 변수들이면 뭐야?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산 확률 변수는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인데 그 떨어져 있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해내냐 하면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걸로 구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봐라. 우리가 배우는 김에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까지 그냥 여기서 다 공부를 해버립시다. 뭔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기서 1로 가는 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함수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뭐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뭘 나타내냐 하면요. 확률 변수가 그래서 결정이 된 거잖아. 앞면의 개수였기 때문에 0개, 1개, 2개라고 밖에 못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 놈들은 무슨 대응 관계냐 하면 보세요. 이 TT라는 게 0에 대응이 됐지? 그러면 이 4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이 뭐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이 2분의 1에 대응되는 건 왜 그래요? 이거는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 확률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즉 앞면이 하나만 나오면 HT 또는 TH밖에 없으니까 HT도 1, TH도 1로 대응이 되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것의 확률은 결국 4개 중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2분의 1로 대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확률 변수 2라는 것은 앞면이 나온 개수가 2개일 확률의 대응 관계를 갖는데, 그죠? 이 앞면이 2개가 나온 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 4분의 1로 대응이 됩니다. 자, 따라서 확률 변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확률을 뭐라고 하는? 공역으로 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기왕 여기 그림이 나왔으니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버립시다. 됐지? 확률 분포가 뭐냐고? 역시 확률 분포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확률 분포는 뭐다? 여기도 하나 더 쓰자. 그죠? 확률 분포는 함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함수냐? 확률 변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확률 값들을 공역으로 하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 그림 하나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어느 학생의 몸무게 이산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는 뭐라 그랬어? 셀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죠? 학생의 몸무게를 셀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자, 쇠파이프의 밀도를 셀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이것도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1, 2, 3, 4, 5. 셀 수 있죠? 예, 그럼 얘는 이산확률 변수가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냥 1, 2, 3, 4, 5, 6이라고 셌는데요. 그럼 어느 학생의 몸무게도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5kg, 76kg, 60kg, 62kg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몸무게라는 것은 60일 다음에 62kg가 아니에요. 60일과 62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몸무게가 존재를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왜? 몸무게라는 것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60일과 62 사이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존재를 하고 그 실수 각각이 몸무게가 될 수 있는 값입니다. 다만 우리가 몸무게를 60일, 62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걸 소수점 아래까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61kg야, 62kg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정확하게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비싼, 그죠? 고가의 장비가 있다면 61.56357248kg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몸무게라는 것은 실수 전체의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까?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셀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이니까 얘는 이산확률 변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 어떤 정류장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면 어쨌든 재수 좋을 때는 가자마자 버스가 올 수도 있고요. 재수 없을 때는 떠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10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0분부터 10분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따라서 얘는 셀 수 없습니다. 1분, 2분, 3분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동전 던지기에서는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2.536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37.6784초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산확률 변수는 3번과 4번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 함수 그랬는데요. 이미 확률 분포는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각 값이 x1, x2, x3, xn이야. 즉 아까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서 이거 봤잖아요. 그죠? HH, HT, TH, TT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응? 얘는 2, 얘 둘은 1,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갔으니까 이때 x1, x2, x3, xn은 바로 얘네들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0, 1, 2. 왜? 얘가 이산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x가 이 값을 취할 확률이 각각 p1, p2, p3일 때라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까 4분의 1과 2분의 1에 대해서 그죠?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4분의 1로. 얘는 2분의 1로. 얘는 다시 4분의 1로 대응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봐. 요거 색깔을 맞춰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게. 요 x1, x2, x3, xn이 나타나는 게 바로 확률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1, p2, p3, pn들이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확률 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것들이 취하는 확률 값들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우리가 x의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확률 질량 함수는요,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뭐예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확률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지.
질량. 그죠? 여기에 질량이 왜 들어갔냐 이겁니다. 근데 이 질량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요.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 그죠? 얘를 나타낼 때에는 항상 뭐라고 쓰는구나. 질량이라는 단어를 끼워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나왔으면 이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이고 이 이산 확률 분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봐.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셀 수 있다라는 말은 각각의 값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주르륵 표에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를 가질 때의 확률들, 즉 확률 변수 x가 스몰 xi를 가질 때의 확률 값들을 요 밑에다 이렇게 나열해줘서 표로 만든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사실 이 표를 보면요. 결국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에 대응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함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주의할 건 x, 확률 변수 large x의 값이 xi, small xi 값을 일 때 확률은 pxi가 아니라 p의 확률 변수 x가 xi의 값을 가질 확률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 봐. 이제 한 개의 동전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입니다. 따라서 앞의 설명에서와 같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 그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요 확률, 요 놈이 나타내는 요 놈을 함수식으로 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가 바로 이 확률 변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구해보면 x가 0일 때는 확률 4분의 1, x가 1일 때는 확률 2분의 1, x가 2일 때는 확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large x, 즉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은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확률 분포표에 등장하는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그쵸?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아까 봤잖아. 이거 보시면 돼요. 표본 공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확률까지 가는 이 합성함수거든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합성함수입니다. 즉,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합성함수에 의해서 확률값에 대응을 시켰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값들이 다 대응이 될 거고요. 결국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확률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당연히 제일 작을 때는 1과 1이 나온 2부터 가능을 하겠죠? 그 다음 제일 클 때는 6과 6이 나온 12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눈의 수의 합은 2, 3, 4, 5 이렇게 하나씩 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눈의 수의 합이 2.38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잖아. 이 다음엔 무조건 뚝 떨어져서 3입니다. 즉
이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부터 12까지 쭉 자연수들을 나열한 놈이 되겠고요. 그죠? 이제 이 각각이 나오는 확률 값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확률 값들을 계산할 때 이 표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합이 2가 되는 경우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과 1이 나왔을 때. 따라서 확률은 36개 분의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즉 2하고 1이 나올 때와 1하고 2가 나올 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36분의 2 해서 확률은 18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4가 나오는 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5가 나오는 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36분의 몇 개씩인지를 주르륵 나열을 하게 되면 확률 값들을 우리가 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 밑에 확률 값들을 이렇게 대응시켜 놓은 요 표가 바로 뭐다?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